16장에서는 문자열과 문자를 조작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C# 언어를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많은 예제에서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식들을 보아왔어요. 특히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을 해갖고 문자열을 기록을 하고 그 문자열 값을 읽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16장에서는 스트링 클래스의 깊이 있는 내용과 그리고 스트링 클래스의 또 다른 형태인 스트링 빌더 클래스, 이 내용들을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캐릭터 타입, 문자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캐릭터, 이 타입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챕터에 비해 양은 적지만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문자와 문자열을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은 C# 언어의 소스 코드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작성되는 모든 것들이 문자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자들을 여러 개를 묶어갖고 해당 코드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지시문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걸 컴파일러에 의해서 오브젝트 파일로 만들게 되면 이게 시퀀스가 됩니다. 결국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이 시퀀스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시퀀스를 만드는 것은 지시문, 지시문은 여러 개의 문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자를 보통 문자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ASCII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1학기 때 우리가 이 ASCII 코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숫자 하나에 키보드에 있는 키 하나에 대해서 이미 약속된 숫자가 있는 것, 고정된 숫자를 갖고 있는 것, 이게 문자 상수입니다. 문자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것은 숫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ASCII 코드 문자 표를 보게 되면은 Z, 소문자 Z, 이것은 122번이라는 고유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즉 Z에 해당되는 문자 코드, 문자 상수는 122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로 Z라는 이 키를 치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얘를 122번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또 하나 특수 문자들이 있습니다. 자, 역/n, 계획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엔터키와 동일하죠. 자, 이렇게 역/와 함께 있는 n, 이것은 정수값, 즉 문자 상수는 10번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키보드와 동일합니다. 어딜 가든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 중국어, 자판에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Z라는 키에 대해서는 122번, 역/n, 즉 계획 문자, 이거는 10번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문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자 하나. 때에 따라서는 유니코드 집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SCII 코드는 미국 표준이에요. 미국에 있는 자판을 기준으로 만든 것. 이것을 다국적으로 확장한 것이 유니코드입니다. 즉 한국어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처럼. 그리고 독일어 같은 경우는 옴라우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국어 문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기존에 있던 ASCII 코드를 확장한 것, 이게 유니코드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는 유니코드를 기본적으로 문자 처리 방식으로 삼고 있어요. 자, 문자는 키보드에 있는 키 하나, 그 키는 상수로 정의되어 있다. 그 상수값에 의해서 프로그램은 구동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문자의 배열, 캐릭터의 배열입니다. 그거를 문자열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스트링. 자, 여기에 보는 것 같이 모든 문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 문자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리고 달러.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 이걸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식은 시스템 네임스페이스를 갖고 있는 스트링 클래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트링 클래스, 자,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이 클래스, 그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제 코드로 한번 가볼까요?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자, 스트링 클래스 어떻게 하죠?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어떤 참조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스트링 클래스를 만들 거니까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new 다음에는 객체가 만들어질 클래스 타입, 우리는 스트링을 쓸 겁니다. 스트링. 자,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생성자에게 보내는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hello라고 쓰겠습니다. hello. 자, 인수는 hello 문자열, 그리고 이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객체의 클래스 타입은 스트링 타입. 그 다음에 오른편에 만들어진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참조 변수는 name이라고 하겠습니다. name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참조 변수의 클래스 타입도 정의를 해야 되겠죠. 오른편에 객체를 만든 클래스 타입과 동일하게 스트링.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컴파일 오류가 생겼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클래스를 갖고 객체를 만들고 참조 변수를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똑같이 했는데 컴파일 오류가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자, 스트링 클래스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클래스의 객체를 만드는 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오른편에 직접 문자열을 위치시킵니다. 문자열을. 그래서 이 문자열을 읽어서 이 참조 변수가 참조하게끔 하는 거예요. 뒤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객체를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이 객체 속에 헬로우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왼편에 있는 거 참조 변수 맞습니다. 참조 변수예요. 참조 변수가 조금 전에 만든 이 객체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뒷부분에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우선 스트링을 가지고 스트링 클래스를 갖고 참조 변수를 만들고 오른편에는 직접 문자열 의미하는 이런 더블 쿼테이션 마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강의 노트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리터럴이라고 얘기합니다. 리터럴. 어떤 리터럴?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얘기합니다. 리터럴의 개념은 굉장히 많지만 직관적으로 할당 연산자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리터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터럴. 그럼 이것도 되겠죠. 정수형. 요게 베리어블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10이라는 걸 썼어요. 자, 이 10도 리터럴입니다. 리터럴.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에 클래스 이름이나 별도의 변수가 없이 고유의 값을 갖고 있는 것, 이걸 리터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리터럴은 문자열 리터럴, 얘는 정수형 리터럴이라고 얘기해요. 할당 연산자의 오른쪽에 변수가 아니고 이렇게 숫자 또는 문자열, 이것이 직접 오는 것, 리터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바나 기타 여러 가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리터럴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 리터럴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그 개념입니다. 다시 강의 노트로 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 마냥 따옴표로 묶은 이 문자열의 시퀀스, 연속된 문자. 자, J 하나는 문자가 되겠죠. 캐릭터. 그리고 그 문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이게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큰 따옴표 있는, 안에 있는 요게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그리고 그 문자열이 리터럴이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큰 따옴표가 붙여져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은 리터럴이다. 문자열 리터럴이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은 문자열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에 제일 끝부분에 있는 부분,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문자열 리터럴이 안에 있습니다. 할당연산자의 오른편. 이때 여기에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객체가 만들어져요. 이 안에 있는 문자열을 읽어서 이 객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블루가 되겠죠. 이게 객체예요. 그리고 이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는 것, 요거 참조 변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 문자열 변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참조 변수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참조 변수 얘기 나온 것 개념이 전혀 흐트러지지가 않았습니다. 할당연산자의 왼편에 있는 건 참조 변수 또는 변수, 오른편에 있는 것 얘는 객체 또는 숫자와 같은 리터럴. 자, 이 참조 변수가 조금 전에 만들어진 이 객체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자, 조금 전에 뒤에도 또 나올 거예요. 묵시적으로 컨스트가 됩니다. 즉, 여기에 만들어진 이 객체 컨스트예요. 컨스트. 상수 형태. 상수는 뭐라고 하죠? 한번 값이 결정되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이거를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뭐 파이 값이 그렇죠. 3.141592 뭐 이런 값들. 한번 정해지면 값을 못 바꾸는 것. 마찬가지로 여기에 문자열 리터럴, 이 객체 상수 형태입니다. 즉, 이 객체 안에 있는 내용물은 현재 블루가 되어 있는 이 문자열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앞에 컨스트라고 쓰지 않아도 쓰면 안 됩니다. 쓰지 않아도 여기 내부에 있는 이 객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블루라는 문자열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컨스트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자, 또 하나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 자, 객체는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를. 그리고 이 객체를 또 다른 참조 변수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어서 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코드상에서 처음 객체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코드를 만들어 놓게 되면 자, 어느 뭐 10번째 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참조 변수로 통해서 참조하게 해놨습니다. 그 뒤에 15번째 줄에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읽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참조 변수를 호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블루 값이 여기서 출력되거나 하게 될 거예요. 또는 120번째 줄에서 여기에 있는 값을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참조 변수를 통해서 호출하면 됩니다.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하면 돼요. 자, 여기 블루라고 10번째 줄에 만들었는데 15번째 줄에 와서 다시 스트링 객체를 또 만들어서 블루 집어넣고 그거를 또 조작을 하고 또 안에 밑으로 내려가서 120번째 줄에서 똑같은 내용의 즉 블루라는 문자열을 갖고 있는 이 객체를 만들어서 또 사용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 필요로 하는 부분 10번째 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열 객체, 배열이 아니죠. 문자열 객체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 뒷부분에서는 똑같은 내용물이라면은 참조 변수를 호출해서 이 객체 속에 있는 값을 읽어오면 됩니다.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번 해갖고 메모리를 낭비하는 것 이런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문자열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열 객체를 만들고 그것을 참조해서 참조 변수를 계속 이용을 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문자열을 가지고 해당 디렉토리의 특정 파일에 접근할 때는 일반적으로 C나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방식을 썼어요. 역 슬래시 두 개를 했습니다.
자, 1학기 때 아마 3장, 4장 정도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역슬래시 하나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2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2개가. 2개가 있어야 하나가 출력이 될 거예요. 따라서 슬래시 하나를 표현하겠다. 슬래시 하나를 화면에 띄우겠다. 이럴 경우에는 2개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슬래시는 이 자체가 명령어 개념을 갖고 있어요. 고전적인 C 언어에서 만들어져서 현재도 쓰고 있는 것, 역슬래시입니다. 그래서 역슬래시 T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탭이 적용됩니다. 역슬래시 L 하면은 계획문자, 즉 엔터가 되는 거고, 역슬래시 A 하면은 알람 표시가 됩니다. 역슬래시를 표시하려면은 역슬래시 2개. 따라서 my folder 아래에 my subfolder 아래에 있는 myfile.txt 이것을 읽어와야겠다 라고 한다면은 역슬래시가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문자열 객체로 만들어서 그 주소를 파일이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게끔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C샵에서는 이런 피곤한 방법, 역슬래시가 굉장히 많으면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가 10개가 있다 라고 하면 이 문자열 속에 역슬래시가 지저분하게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C샵에서는 축척어 문자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것과 요 아래에 있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즉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역슬래시 하나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요게 꼴뱅이 표시를 놓게 되는 거죠. 꼴뱅이 표시. 자, 예전에 배운 거 생각해 볼까요? 꼴뱅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달러 표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열 보관이 됩니다. 문자열 보관. 그 대신에 골뱅이 표시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축척어 문자열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안에 백슬래시, 명령어 역할하는 백슬래시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축척어 문자열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아마도 여러분들 비주얼 프로그램 공부를 하면서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열을 때 요 축척어 문자열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예제에서는 스트링 클래스를 갖고 배열 객체를 조작하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10번째 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배열 객체입니다. 사실 배열 객체와 문자열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배열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할당 연산자의 오른편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에 집합 표시가 있습니다. 문자열의 초기값을 정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안에 있는 각각의 문자열인 경우에는 큰 따옴표로 두고 여기에 여러 개의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문자 하나는 작은 따옴표 하나예요. 여기에 하나의 문자를 의미합니다. 작은 따옴표는 문자 하나를 의미해요. 자, 여기에 있는 거 문자 개수가 몇 개인가요? 9개죠. 자, 9개의 배열을 만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에 0번째 위치에 B가 들어갑니다. 작은 따옴표 B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B 그 자체만 들어갑니다. 문자열은 큰 따옴표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것. 문자는 작은 따옴표 이 안에 있는 하나, 즉 B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I, R, T 등등등등. 총 9개가 끝에 Y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배열 객체입니다. 이 배열 객체, 여기에 있는 캐릭터 어레이라고 하는 것, 요 참조 변수가 얘를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할당 연사 다음에 큰 따옴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자열 객체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즉, 한 덩어리의 문자열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 Welcome to C#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어요. C#
프로그래밍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죠. 이 객체는 Welcome to C# 프로그래밍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변경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스트링 요 참조 변수죠. 얘가 얘를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리지널 스트링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트링이 1이 선언되어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스트링 1 참조 변수입니다. 참조 변수. 자, 지저분하지만 여기다 쓰겠습니다. 참조 변수예요.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는 뭔가요? 오리지널 스트링, 즉 앞부분 여기서 만든 오리지널 스트링 웰컴 투 C# 프로그램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 위치를 너도 가리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링 1이라는 참조 변수는 얘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객체는 현재 두 개의 참조 변수에 의해서 참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new가 나옵니다. new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알고 있었던 그 방식과 동일합니다. 스트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 객체를 만듭니다. 객체. 여기에 스트링 어레이, 즉 캐릭터 어레이. 캐릭터 어레이 뭐죠? 여기 있는 것, 버스데이가 들어가 있는 것. 요것을 읽어와서 스트링 객체 속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문자 열인 버스데이가 들어갈 겁니다. 버스데이 한 칸 띄고 데이 뉴. 그리고 이 객체를 스트링 2가 참조하게 될 거예요. 이 그림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객체를 만들어 합니다. 스트링 객체 또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캐릭터 속에 있는 6과 3이 있습니다. 스트링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이 안에 생성자로 호출해서 인수 3개가 전달됩니다. 이 바로 위에 있었던 이거는 인수가 하나죠. 자, 캐릭터 어레이 어떤 거죠? 요 놈이죠. 얘가 가리키고 있는 이 대상. 여기에 각각의 요소값을 읽어서 이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과정은 14번째 줄에 조금 전에 만든 요것과 동일해요. 그런데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인수가 있습니다. 6과 3. 6과 3. 6이라는 것은 캐릭터 어레이 얘가 가리키는 배열 객체. 여기에 여섯 번째 배열은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0, 1, 2, 3, 4, 5, 6. 그러면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D가 되겠죠. D. 여섯 번째. 데이의 D. 데이. 데이의 D. 6입니다. 여섯 번째. D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숫자를 여러분들 주목해야 돼요. 자, 6이라는 말은 시작 포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시작 지점에 새긴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은 how many 개수입니다. 즉 여섯 번째 위치로부터 시작을 해서 3개 이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서 이 배열 여기 있는 문자열 객체 스트링 객체 속에 집어넣는 거죠. 다시 한번 캐릭터 어레이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이 배열 속에 여섯 번째로부터 시작을 해서 3개의 문자를 가져와서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배열 객체 속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day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요거를 이 참조 변수가 참조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여기 있는 것, 여기에 인수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은 문자 하나가 있네요. 대문자 C.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5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문자 하나를 5번 반복해서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스트링 여기 만듭니다. C 5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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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배열 객체 얘가 참조하는 거예요. 참조하는 거. 자, 각각의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현재 들어가 있는 자 스트링 1인 경우에는 어떤 거죠? 스트링 1 요거죠. 요거 가리키고 있는 요 웰컴 투 C# 프로그램 요게 화면에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2 어떤 거죠? 요겁니다. 요거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문자열 객체 birthday 이것이 화면에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링 3 마찬가지 얘가 가리키는 day가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CCCCCC 이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출력 결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코드로 한번 가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그 중에 요거는 지우고 자, 우선 복사를 해놓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것을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오리지널 웰컴 투 C# 프로그램 문자의 리턴러로 되어 있는 것 요것을 스트링 1 너도 가리키라. 예제 코드에서는 스트링 1을 출력을 했죠. 그래서 웰컴 투 C# 프로그램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리지널 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것 이걸 출력해 보면 뭐가 될까요? 웰컴 투 C# 프로그램 요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거 오리지널 가리키고 있는 것 웰컴 투 C# 프로그램 그리고 그 아래 스트링 1도 같은 문자열 객체를 가리키게끔 했습니다. 이 예제 코드에서는 스트링 1을 출력을 해갖고 스트링 1이 가리키는 여기 있는 웰컴 투 C# 프로그램 출력을 했어요. 그럼 오리지널 스트링 즉 첫 번째 여기 있는 것 얘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마찬가지. 이 객체는 문자열 객체는 하나를 만들었지만 두 개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참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참조 변수는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표다. 지팡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예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스트링 4가 있죠. 자, 이 스트링 4는 오른편에 있는 CCCCC 문자열 객체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스트링 4 복사해서 여기를 놓고 자, 여기에 오리지널 스트링 얘를 가리켜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림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스트링 4 너는 오리지널 스트링이라는 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얘를 가리켜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링 4는 말 그대로 얘가 얘를 가리킵니다. 조금 전에 코드에서 보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웰컴 투 C# 프로그램 그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문자열 객체 이 객체는 세 개의 참조 변수에 의해서 참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즉 CCC가 들어가 있는 요거 얘는 더 이상 스트링 4는 더 이상 얘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순간에 CCCC는 메모리에서 사라집니다. 쓰레기 수집기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어떤 특정 객체가 있을 때 참조 변수가 하나도 참조하지 않게 되면은 그 객체는 그 순간에 메모리에서 자동 삭제가 됩니다. 더 이상 이 객체는 다시 접근할 수 없겠죠.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겁니다. 오리지널 스트링 이 참조 변수입니다.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는 이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객체죠. 그 스트링 4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리키고 있던 이 객체는 더 이상 가리키지 않고 이 객체는 더 이상 참조 변수가 없습니다. 메모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스트링 4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바로 참조 변수를 화면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Welcome to C# 프로그램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거 늘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객체를 만드는 것과 그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 그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객체, 해당되는 객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참조 변수에 의해서 객체가 참조되지 않으면은 그 객체는 그 순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 또한 또 반복적이지만 이 블록 안에 있는 지역 변수, 메인 메소드가 끝나면 자동 삭제되겠죠. 어떤 것이 있나요? 요거. 변수 또는 참조 변수 모두 브레이스가 닫히면 사라집니다. 그에 따라서 가리키고 있는 새로운 객체, 기존에 있던 객체, 참조하고 있던 객체, 참조 변수가 사라졌는데 객체도 그 순간에 사라지겠죠. 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코드를 변경해가면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의 노트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들 쭉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력 결과 여기 있는 내용은 코드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기존에 있는 코드를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자열을 가지고 스트링 타입의 객체를 만들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처럼 여기에 name이라고 쓰고 여기에 john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편에 문자열 리터럴 이를 통해 갖고 문자열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있는 문자열 리터럴을 갖고 문자열 객체를 만들어요. 그 객체를 name이란 참조 변수가 참조합니다. 여기서 name 증감 할당 연산자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welcome to iWorld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 구문을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떤 거냐? 존에 있는, 즉 name에 있는 존 문자열 뒤에 덧붙여라. 뭐라고? welcome to iWorld라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name에 할당하래라. 즉 출력 결과를 한번 볼까요? console writeline 그리고 name.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출력 결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john이 앞에 들어가고 그리고 welcome to iWorld 요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name이라는 스트링이라는 객체 속에 존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welcome to iWorld를 내부에 집어넣는 거구나.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문자열, 객체,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어진 문자열 객체는 변경할 수 없어요. 자, 조금 전에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처음에 john이라고 만들었습니다. john. 그리고 이 문자열 객체 얘를 name이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john에 더해 갖고 welcome to iWorld. 그러면 이 안에 john, welcome to iWorld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만들어요. 뭐라고? john 그리고 welcome to iWorld 두 개를 합한 그 공간의 크기가 나오고 그게 john welcome to iWorld 요 문자를 집어넣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던 문자열 객체 속에 공간을 확장을 해갖고 welcome to iWorld를 john 다음에 붙여갖고 요 객체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자열 객체는 immutable, 변경 불가능합니다. const예요. 변경할 수 없어요. john이 들어가 있는 이 자리에
비집고 들어가갖고 웰컴 투 아이월드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요. 뭐라고? 존과 웰컴 투 아이월드 이 문자열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문자열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네임이 얘를 가리키게끔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이 객체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 참조 변수가 참조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사라지는 겁니다. 아마 출력 결과를 보게 되면 두 개의 차이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스트링 클래스 타입은, 스트링 클래스는 이뮤터블 클래스입니다. 변경 불가능. 즉 스트링 클래스 타입으로 문자열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리고 그 안에 값이 초기화되면, 조금 전과 같이 존이라는 것처럼 이 값은, 이 안에 있는 값은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까와 같은 경우는 더하기는 연산자를 통해 갖고 두 개의 문자열, 즉 존과 웰컴 투 아이월드 합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듭니다. 새로운 공간. 그리고 그 새로운 공간을 네임이 가리키게끔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링 클래스는 이뮤테이블 클래스다. 즉 콘스트 클래스다. 콘스트 클래스라는 말은 이 클래스를 갖고 객체가 만들어지면 이 안에 초기화된 값은 절대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트링 클래스에는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이 있어요. 그리고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스트링 클래스 내에 멤버로서 프로퍼티와 메소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볼까요? string 1.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열이 들어갈 문자열 객체를 만듭니다. 그것을 string 1이 참조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문자 배열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문자열과 문자 배열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문자 배열이에요. 5개 공간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배열에 대해서 8장 부분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new 5개 5개 공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각각의 요소에 들어가는 요 요소의 타입은 캐릭터 타입입니다. 캐릭터만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캐릭터 어레이 요거를 통해서 참조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화면에 출력합니다. string 1 hello 되어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문자 배열, 문자 배열이 아니라 문자열입니다. 스트링 타입으로 객체가 만들어져요. 거기에 hello 되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string 1이 얘를 참조하는 거죠. 자, 여기에 스트링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문자열 객체가 만들어지면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이 객체가 이뮤터블, 즉 컨스트 타입이라는 거 빼놓고, 그러면은 스트링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가 들어가고 그 멤버에 있는 것 가운데 생성자가 호출해서 초기화되고, 초기화되면 헬로우 데어가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객체가 만들어지면 string 1이 참조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string 1 참조 변수입니다. 가볼까요? 이 객체를 참조하고 있네요. 이 객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멤버 프로퍼티입니다. length 프로퍼티. 이 프로퍼티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이 문자열의 개수를 리턴해 줍니다. 그 리턴된 거를 화면에 출력하겠죠. 자, 여기 있는 문자열 몇 개인가요? 문자들의 개수가 5개, 총 11개네요. 공백까지 포함해 갖고. 그러면 11이 리턴될 겁니다. 11.
자, 그리고 여기 와갖고 반복문이 나옵니다. form은. 자, string 1 참조 변수입니다.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객체에 있는 멤버 length 프로퍼티예요. 11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11에서 빼기 갖고 10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i에 할당해요. 10부터 시작합니다. form은 안에서는 한 바퀴 돌 때마다 하나씩 감소할 거예요. 감소될 때마다 이 조건식을 판단합니다. 참이면 계속 안으로 들어가고 false가 될 때 form을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자, string 1 첨자를 썼습니다. 첨자. 자, 첨자라는 것은 참조 변수 string 1 얘가 얘를 가리키죠. 그리고 첨자 꺽 세어없게 i가 뭐부터 시작하죠? 10부터 시작합니다. 10부터. 그러면 요게 10번째 위치로 갑니다. 끝에 2가 나올 거예요. 이게 왜 문자열의 개수는 11개인데 왜 10부터 시작할까요? 그리고 왜 여기서 빼기 2를 했을까요? 첨자는 즉 배열처럼 0부터 시작합니다. 즉 여기 있는 h가 0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것은 10번째에 해당되는 것. 0부터 10까지 11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작 부분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끝에 있는 2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10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10을 읽어서 화면에 출력.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줄여요. 9가 됩니다. 9는 0보다 크거나 작다? 참. 안으로 들어갑니다. 9번째에 해당되는 문자 하나를 읽어서 출력. 또 들어갑니다. i가 8이 돼요. 하나를 빼서 8은 0보다 크다? 참. 안으로 들어갑니다. 8번째 등등등등 해갖고 0까지 와서 여기에 있는 h가 마지막에 출력될 거예요. 자, 1학기 때 배웠던 거 꼭 기억하세요. 반복문. 여기 있는 h가 여기 있는 h 있죠. 마지막에 화면에 출력되고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이 아래로 가나요? 아닙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요. 0 빼기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말.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7번째 줄로 가게 되는 거죠. 반복문에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것. 반복문의 마지막 순간은 이쪽으로 와서 그 결과를 가운데 있는 조건식을 판단해서 false가 되면은 그때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꼭 명심해 주세요. 다음은 27번째 줄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copy-to라는 메소드가 나옵니다. 이 copy-to는 string1이라는 참조 변수에 의해서 호출됐어요. 자, string1 다시 한번 볼까요? 참조 변수입니다. 여기에 있는 문자열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객체를 만들 때 string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가 이 객체 속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length 프로퍼티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copy-to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copy-to라는 메소드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현재 이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는 이 객체 속에 문자열을 읽어서 누군가에게 복사해 주는 것이 copy-to라는 메소드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누가 될까요? 요게 두 번째 나오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복사해 놓은 것을 이 안에 집어넣게 될 거예요. 캐릭터 어레이 뭐죠? 여기 만든 배열 객체입니다. 배열 객체에 여기 있는 문자열을 읽어서 요 배열 객체에 집어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양만큼 복사해서 넣을까요? 자, 0번째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0번째라는 것은 string1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이 객체 속에 문자열의
0번째를 의미합니다. 그럼 H부터 시작을 하겠죠. H. 자, 여기서부터 H부터 시작해서 요 안에 넣을 거예요. 자, 몇 개의 글자를 추려올까요? 캐릭터 어레이 점 랭스. 자, 캐릭터 어레이 요겁니다. 요게 가리키는 대상은 요거. 자, 이 안에 크기는 얼마일까요? 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5가 되겠죠. 정리해보면은 스트링 1 속에 있는, 스트링 1이 가리키는 객체 속에 있는 문자열에서 0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5개만 추려옵니다. 5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헬로우가 읽혀져서 오겠죠. 그래서 어디에 저장하느냐? 캐릭터 어레이. 이 캐릭터 어레이의 어떤 부분? 0번째 위치부터. 정리해보게 되면은 스트링 1에 있는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있는 문자열을 읽어오는데 그 문자열에 0부터 시작을 해서 5개를 추려온다. 그 추려온 것을 캐릭터 어레이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 배열에 0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복사해서 넣으라는 겁니다. 그럼 캐릭터 어레이는 뭐가 들어갈까요? H, E, L, L, O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여기 바타입은 뭐가 될까요? CHAR. 이 배열 속에 각 요소의 타입은 CHAR. 문자 타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H를 가져와서 화면에 출력, 다시 와서 E를 읽어서 출력, 그 다음에 L이 와서 출력, 또 L이 와서 출력, 마지막에 O가 넘어오고 그 O를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자열 객체 속에 있는 문자열을 읽어서 문자 배열 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for each 문을 쏘갖고 각각 읽어와서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배열의 내용물들을 검색해 오는 것, from to가 아닙니다. from how many. 즉 여기에 있는 문자열을 0번째부터 읽어오는데 5개 읽어와서 그것을 여기에 복사해 놓는다. 그런데 이 위치에 여기에 있는 문자 배열 속에 어느 위치부터 복사해 놓은자 0번째 위치부터 복사해 놓는다. 자,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만약에 바깥쪽에 있는 문자열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코드로 갑니다. 자, 여기에 있는데, 자, 여기에 네임에 참조 변수죠. 참조 변수. 요거에는 John Welcome to iWorld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참조 변수에 첨자를 써갖고 100번째 있는 것을 읽어온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에서는 컴파일 오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수행을 해볼까요? Ctrl F5.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Index Out of Range Exception 요 메시지가 화면에 나옵니다. 즉, 이 의미는 현재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문자열 객체 또는 문자 배열 이 안에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범위.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예외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외 상황은 컴파일 오류가 아니라 실행 동안에 발생되는 겁니다. 실행 때. 자, 그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여기 있는 것처럼 첨자가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발생하는 예외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링 클래스를 갖고
문자열 객체를 만드는 과정은 기존에 우리가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즉, 메모리를 만들고 해당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들을 복사해 놓고 생성자를 호출해서 그 안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와 프로퍼티를 초기화를 하는 것. 스트링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만들어진 객체가 이뮤터블, 즉 컨스트 타입으로 돼 있어서 이 객체 속에 있는 문자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만 달라요. 스트링 클래스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랭스 프로퍼티와 카피 투 메소드, 그 외에 여러 개의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 equality, equals 메소드, 그 다음 compare to 메소드, 그리고 동등 연산자를 다음 예제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음 예제에서는 스트링 타입의 객체를 가지고 두 개의 객체 사이에 문자열을 비교하는 네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9번째 줄부터 12번째 줄, 여기서는 오른편에 있는 문자열 리터럴을 가지고 스트링 타입의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객체는 오른편에 있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각각 참조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바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명시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스트링 타입이 되게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문자열 리터럴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스트링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문자열 리터럴을 이 객체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스트링 타입의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들을 이 안에 집어넣어요. 여기는 메소드와 프로퍼티, 그리고 여러 가지 인스턴스 변수들이 함께 있겠죠. 이것을 string1이라는 이름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참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링 타입의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 안에 여기 있는 문자열 리터럴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들을 이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string2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객체를 참조하게 됩니다. 나머지 해피 버스데이 두 개가 있죠. 이것도 스트링 타입의 객체를 만들고 오른편에 있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참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15번째 줄로 와서 string1,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이 객체 속에 있는 문자열을 읽어옵니다. 읽어온 것을 여기 있는 문자열과 합치게 돼요. 문자열 보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string2도 마찬가지입니다. string2,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문자열을 읽어와서 이 위치에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문자열을 또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 string3도 마찬가지예요. 해피 버스데이 읽어와서 집어넣고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요. 여기 있는 해피 버스데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위치에 기록을 하고 하나의 문자열을 만듭니다. 이 네 개의 문자열을 서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하나의 문자열이 만들어지겠죠.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게 돼요. 자, 이제는 문자열을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21번째 줄에 string1의 메소드인 equals를 호출합니다. string1, 요거죠.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이 안에는 있는 equals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수로 hello라고 문자열을 입력을 했어요. 따라서 이 equals가 하는 역할은 얘 자기 자신을 호출한, equals를 호출한 참조 변수, 그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의 문자열을 읽어옵니다. hello죠. 그 hello가 여기에 인수로 되어 있는 hello와 같은지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같다, 그러면 이 표현식의 결과는 참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문자열들을 화면에 출력하게 되죠. 31번째 줄로 갑니다. 여기에 equality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equality 오퍼레이터. string1,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여기 있는 문자열 hello죠. hello와 오른편에 있는 hello 같은지를 비교를 하는 equality 오퍼레이터입니다. 따라서 string 1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있는 문자열과 R 밸류 쪽에 있는 이 문자열 같기 때문에 이 표현식은 참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문자열들을 화면에 출력하겠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41번째 줄이에요. 여기 equals, 앞에 나온 equals와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입니다. 그런데 이 equals를 호출한 것, 이 equals를 보유하고 있는 것, 그것은 string 클래스입니다. 따라서 클래스 이름으로 메소드를 호출한 것, 이 메소드는 스태틱 메소드일 겁니다. 이 안에 인수를 보기에는 두 개가 있어요. 앞에 있는 걸 볼까요? 여기는 인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자열 하나. 근데 여기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비교 대상을 두는 거죠. string 3,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의 문자열과 string 4,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의 문자열, 두 개를 가져와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해서 같은지를 판단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여기에 클래스 이름으로 메소드로 호출한 equals, 앞부분에 equality 오퍼레이터, 그리고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equals라는 메소드로 호출한 것, 여기는 인수가 하나 있는 것, 이 세 개는 동일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해도 동일한 결과를 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코드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같은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보기에 선호하는 것, 나는 이게 좋겠다. 그럼 이걸 선택을 해서 사용해도 되고, 나는 이게 더 표현하기 좋다. 즉, 눈의 가독성이 더 좋다. 라고 하면 이걸 쓰면 됩니다. 또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표현식이 더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것을 쓰면 됩니다. 세 개 모두 같은 결과 그리고 같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다음은 compare to입니다. compare to는 사전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즉 사전에 나오는 알파벳 순서 살펴볼까요? 우선 사전을 보게 되면 소문자 A부터 그 다음에 B, C 이렇게 나열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문자가 나와요. A, 대문자 B, 그리고 C, 그리고 쭉쭉 해서 대문자 Z까지. 그리고 알파벳 앞에는 숫자가 나옵니다. 1, 2, 3. 이와 같은 사전에 나오는 이 순서에 따라서 결과를 리턴하는 것, 이것을 compare to 메소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string 1이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문자열이 이 인수에 들어가 있는 string 2,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의 문자열, 만약에 여기 있는 문자열이 사전의 앞부분에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compare to 이 메소드의 리턴 값은 -1입니다. 만약에 여기 인수에 해당되는 문자열이 여기에 참조 변수 compare to를 호출한 이 참조 변수, 이거에 비해 이쪽에 있는 인수가 사전에서 먼저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1이 리턴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문자열과 여기 있는 문자열이 같을 경우에는 0이 리턴이 돼요. compare to는 -1, 1, 0,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리턴이 됩니다. 그 반면에 equals, 그리고 여기에 equality operator,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equals, 이 리턴 타입은 true 또는 false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tring 1, 이거 한번 볼까요? string 1,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의 문자열, 뭐죠? H부터 시작하네요. H. 그 다음에 여기 인수에 해당되는 것 string 2,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의 문자열,
G로 시작합니다. G. 자, G가 돼요. 그러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사전에서 G가 먼저 나올까요? H가 먼저 나올까요? G가 먼저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1이 될 거예요. 1. 거꾸로 해볼까요? 스트링 2, G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1, 헬로우에 H가 나와요. 사전적으로 읽어보면 G가 먼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이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리턴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거를 비교를 했다. 같은 문자열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0이 리턴이 돼요.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스트링 3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문자 H부터 시작되네요. H. 그 다음에 스트링 4, 이 참조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의 문자열, 소문자 H입니다. H. 그러면 소문자가 먼저 사전에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1이 리턴이 되는 거죠. 물론 거꾸로 했을 경우 H와 소문자 H와 대문자 H, 이게 먼저 나오죠. 사전에서.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리턴이 됩니다. 자, 이게 compare to, 이거에 대해서 코드로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두 개, 스트링 1과 스트링 2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사전에서 보게 되면 소문자 해피가 먼저 앞에 둘 거예요. 즉 여기에 두 개를 비교하면은 스트링 1이 참조하고 있는 소문자 해피, 그리고 스트링 2가 참조하고 있는 대문자 해피. 따라서 사전에 요게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거꾸로 하니까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 마냥 마이너스 1, 즉 소문자가 먼저 사전에 나온다. 그 다음에 거꾸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인수가 사전에서 먼저 나온다.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숫자 3을 넣어볼게요. 3. 자, 이 참조변수가 가리키는 거는 예. 이 참조변수가 가리키는 건 예.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숫자인 요게 사전에서 먼저 나오겠죠. 즉 이게 먼저 나옵니다. 자, 왼편이 먼저 나오면은 사전에서 이 왼편이 먼저 위치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1. 자, 여기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같은 이름의 해피, 그 다음에 요 P, 이거를 대문자로 해보겠습니다. 대문자. 자, 여기는 소문자, 앞부분은 똑같게 되겠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사전에서 이게 먼저 앞에 위치할까요? 사전에서 이게 앞에 있을까요? 소문자 P가 속한 이게 사전에 앞쪽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2가 먼저 나타나게 될 거예요. 2,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인수에 해당되는 것. 따라서 여기서는 1이 리턴이 될 겁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1이 리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전에서 이 참조변수가 가리키는 문자열, 이게 사전에서 앞쪽에 있다. 이럴 경우에는 compare to의 리턴 값은 마이너스 1. 사전에서 이 참조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의 문자열이 이거에 비해 먼저 사전에 나타난다. 앞쪽에 있다. 이럴 경우에는 1이 리턴이 됩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P보다는 소문자 P가 속한 얘가 화면에 먼저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에 스트링 2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전에 앞쪽에 있기 때문에 1이
리턴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띄어쓰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띄어쓰기. 사전에 어떤 것이 먼저 단어가 놓일까요? 이게 먼저 놓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놓일 거예요. 여기에 공백이 하나 더 들어갔다는 의미는 이거보다 더 추가된 단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페이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예상컨대 스트링 1, 해피가 먼저 놓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해피 뒤에 공백이 있는 것, 그게 사전에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뒤쪽에 있을 겁니다. 따라서 먼저 나오는 것은 요 해피, 요것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compare to는 사전에 배치 순서에 따라서 비교를 해서, 즉 요것과 요것을 비교를 해서 사전에 요것이 앞쪽에 놓인다. 이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하고, 만약에 여기 있는 것이 사전에 앞쪽에 위치한다. 이럴 경우에는 1이 리턴이 됩니다. 물론 같을 경우에는 0이 리턴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단순하게 두 개의 문자열을 같냐 틀리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equals 메소드 또는 앞에 나오는 equality 오퍼레이터, 이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따라서, 사전에 있는 배치 순서에 따라서 정렬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compare to를 사용해서 이 결과가 마이너스 1, 1, 그리고 0이 나오는 값을 갖고 해당 문자열을 서로 바꿔치기 하거나 또는 필요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출력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고, 이들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제 코딩을 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